고객들이 바라는 거는 뭐 아무리 무슨 거기서 뭐 몇십만 원짜리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건 무슨 뭐 게임 서비스건 필요 없고 87% 이상의 고객들이 그냥 이틀 이내 무료 배송만 해주면 돼. 그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 뭐 쿠팡페이, 쿠팡 이츠 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뭐 이런 춘추전국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요. 네. 이제는 2강 시대인데 2강과 나머지는 전부 중약으로 분류해야 할 텐데 그 2강이라는 네이버와 쿠팡. 근데 네이버는 재밌는 거는 네이버 플랫폼헌터 얼라이언스라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는 이 플랫폼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그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인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만 명의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이런 대한통운이라든지 위킵이라든지 품고라든지 이런 배송 전문 업체들도 붙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금 쿠팡과 반쿠팡 제조까지 번졌거든요. 그렇죠.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 또 CJ 같은 거대한 기업 그런 기업들하고 쿠팡과 각이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네이버나 쓱닷컴 특히 네이버 쪽으로 많이 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에만 그런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준다거나 네이버에만 할인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쿠팡과 서로 이제 경쟁 관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이 네. 언젠가는 또 쿠팡도 같이 이제 포괄되면서 그들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쿠팡과 제조업체 간의 반목을 이용해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좀 덕을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과연 얼만큼 이 유료 멤버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을지 그게 좀 더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뭐 한 20년, 30년 전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조업하고 유통기업의 이게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유통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 PB 상품이라 그러고 안 되면 MB 상품 가져올 때도 여러 가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유통이라든가 어떤 매출 규모라든가 마잉 파워 커지다 보면 이제 다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오프라인에 다점파했을 때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서 이제 쿠팡이 커진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쿠팡 입장에서 보면은 제조업도 아니면 셀러들도 모든 걸 그냥 자지우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립 관계가 좀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있는 MB 브랜드의 유명한 아까 말씀하셨던 LG생활건강부터 관련된 기업은 이제 네이버 쪽에 줄을 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몇 번 방송을 했지만 네.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그런 플랫폼이 바로 네이버기 때문에 뭐 쿠팡 뭐 제가 언젠가는 얘기했지만 네. 굉장히 요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셀러들이 지금 수수료가 뭐 한 40%에서 60%대까지 치솟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쿠팡에서 10억을 파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2, 3억을 파는 게 오히려 사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여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쿠팡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셀러들하고의 관계도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고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건 제도들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산만 하더라도 이틀 정산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 나오는데 그렇죠. 쿠팡은 정산 기준이 60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2달 이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또 부메랑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셀러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면서 또 유료 멤버십이 선순환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조금 아쉬운 소리를 좀 해드린다 그러면은 네. 서비스가 제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쓱 유니버스만 하더라도 이 기존에 있는 이베이 즉 지마켓과 그 다음에 기존의 쓱닷컴의 멤버들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왔으면은 좋은 서비스를 존속을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플러스해야 되는데 쓱닷컴에서 그동안에 무료 배송을 해주던 서비스를 아예 없애버리고 뭐 3만 원 이상 뭐 이런 무료 배송이라는 허들을 갖다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그 허들은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2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계속 그게 유료 배송과 무료 배송 간극을 오히려 무료 배송에서 유료 배송으로 넘어가는 관계고요. 네. 제가 아마존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존이 그 프라임 서비스도 뭐 원조니까 거기에는 뭐 이틀 이내 배송부터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네. 원조니까. 근데 몇 번 얘기 드리지만 고객들이 바라는 거는 뭐 아무리 무슨 거기서 뭐 몇십만 원짜리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건 무슨 뭐 게임 서비스건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무려 87% 이상의 고객들이 그냥 이틀 이내 무료 배송만 해주면 돼. 그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 뭐 쿠팡페이 그다음에 쿠팡 이츠 그렇게 또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반면에 아쉬운 얘기지만 컬리 같은 경우에는 컬리페이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컬리페이라는 게 존속을 했었고 물론 아직까지도 컬리페이는 살아있긴 하지만 기존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리페이 신규 가입 못합니다. 컬리페이 앱에 신규 가입 못하면서 컬리 멤버스로 바뀐 거거든요. 컬리 멤버스는 지금 1,900원이에요. 네, 1,900원이죠. 컬리페이는 4,900원이에요 한 달에.
그럼 얼핏 생각하면은 와 정말 싸졌네. 그리고 컬리페이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거기 커피 쿠폰도 공짜로 주기도 하고 뭐 할인 쿠폰도 공짜로 주기도 하니까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야라고 하지만 실제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들은 구매액이 2만 원 못 넘어가요 대부분. 근데 컬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이상만 구매하면은 무료 배송을 해줬던 거를 이제 컬리 멤버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냥 할인 쿠폰 한 장, 뭐 한 달에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할인 쿠폰 한 장을 주는 거고, 뭐 무료 배송 쿠폰 한 장 이런 식으로 그것도 2만 원 이상 일대 무료 배송 쿠폰. 지금 여태까지는 매일매일 시키더라도 무제한 무료 배송 15,000원만 넘으면 무료 배송 되던 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2만 원 이상 그거 한 건만 무료 배송해 준다. 약간의 서비스가 바뀔 수는 있어도 그게 역으로 이제 좋아질 수는 어려울 거예요. 4,900원을 받다가 1,900원으로 줄였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서비스도 낮추겠다는 얘기고 그 서비스 낮추는 거의 핵심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배송 부분에서 무료 배송을 축소하고 유료 배송으로 전환시키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쓱닷컴도 무료 배송을 줄이고 유료 배송을 갖다 늘리면서 그리고 나서 고객들한테는 뭐 커피 쿠폰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 가면은 5% 할인도 해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는 와닿지가 그렇죠. 않아요. 네. 나머지는 그 유통군에서 오프라인 계열들하고 해준다는 그 서비스 아무리 해주더라도 고객들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서비스고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오직 무료 배송이 저희 전체 10명 중에 9명이 무료 배송을 하는데 네. 경쟁사인 쓱닷컴이나 아니면은 컬리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무료 배송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계열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변 서비스, OTT 서비스 그렇죠. 이런 쪽에만 관심을 두고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서비스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고도 봐요. 네. 맞아요. 이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에서 보면은 기존 거를 연장하는 게 서비스냐 아니면 신규를 창출해서 만들어서 확대하냐 물론 이제 후자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요. 사실 물류는 기본적으로 물류센터가 거점에서 보관했다가 나가는 장거리 수송, 단거리 이제 밀집도 배송인데 이 사실 수배송 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우팅 동선별로 이제 떨어뜨리는 순차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만 그만큼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새벽 배송이니 뭐 스타트하면서 그냥 거점 긴 동선이 긴 배송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안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물건을 상품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류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상품은 많이 팔아도 물류에서 손실이 계속 나면 이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지금 유료 회원 확대하는 충성고객 잡는데 또 이게 지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OTT 서비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신 데이터입니다. 넷플릭스가 1,174만 명이네요. 자, 2위 티빙 522만 명, 쿠팡플레이가 이제 23년 7월 데이터 519만 명입니다. 그럼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거 다른 데부터 7,000원, 8,000원, 만원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료화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는데 만약에 와우 회원을 뭐 이게 4,990원이 6,990원 올라가면 이것도 이제 영향 크겠네요. 그렇죠. 이제 허들은 지금은 무료지만은 뭐 4,990원 올라간 게 불과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